자, 요즘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30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취업도 되지 않고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는 2030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50이 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 숫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잃은 저런 사연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많겠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혼자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30대 후반이 되고 40대가 되고 또 금방 50이 되는 이런 유행의 불독족이라고, 개 불독이 아니라 불혹 넘긴 독신자, 그러니까 40대 이후의 독신자를 불독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고독사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2020년 작년에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50대, 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이달에 출시된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만 고독사로 25개 구에서 발생한 건수가요. 공식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고독사로 발생한 건수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고독사 의심 사례로 이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무연고 사망이 2018년에 389에서 작년에는 667로 급격히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관련 978건 중에서 고독사라고 확인된 51건을 제외한 나머지 927건은 집에서 혼자 사망해서나 비교적 통상 3일 이내에 발견된 사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연고 사망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 중에 65.7%가 남성이고 또 이들 중에 46.3%가 64세 이하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원, 찜질방 등 이 주거 취약 지역에서 이 고독사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근데 그 배경이 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 거주 4050 주거 유형을 보니까 88%가 전세 월세 등 집이 없는 사람이고 자가는 1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인 가구는 51.3%밖에 안 되고 1인 가구는 전월세가 88%인데 다인 가구에서는 전월세가 48.7%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훨씬 주거 사정이 열악하지요. 서울 강북의 전셋집에 혼자 사는 학원 강사 46세 이모 씨는 코로나로 수입이 250에서 200쯤으로 줄었는데 아직은 버틸만 하지만 노후가 걱정이고 결혼한 친구들에 비해 취미생활도 하면서 자유롭게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는 40대, 50대 1인 가구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사람 8,200명을 조사해 보니까 서울의 1인 가구 중에 40, 50대 비율이 26%, 34만 가구쯤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죠. 이들의 88%가 집이 없고 소득 격차도 보면요. 40, 50대 1인 가구 중에서 월 200만 원 이하가 39%나 됩니다. 올해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299만 원인데
40, 50대 1인 가구 중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69.6%, 70%에 달하는. 그러니까 도시 1인 가구 근로자 평균에 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70%나 된다는 거죠. 다인 가구는 500만 원 이상이 57.5, 400만 원 이상이 75.8이라는 겁니다. 고용도 불안해서 40, 50대 중년 1인 가구가 자영업이나 임시 일용직 이런 비율이 42.7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 대출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지금 청년이나 여성이나 노인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 있는 40, 50대가 뻥 뚫려가지고 소득이나 주거가 열악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서울 시내 그 1인 가구의 소득이 중장년 중에 말입니다. 100에서 300만 원 미만이요.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 미만이 18.7%,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20.3%.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39%가 200만 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 10명 중에 4명 정도가 200만 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라는 거죠. 그리고 10명 중에 7명은 도시 근로자 1인 가구인 299만 원보다도 적다라는 겁니다. 소득이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5.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인 가구에서 57.5%가 500만 원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1인 가구는 소수만 이 고소득자나 평균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다수는 빈곤에 의한 불독족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온통 그냥 정책의 중심은 청년 1인 가구에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 50대 1인 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혼자 살면 가처분 소득, 쓸 수 있는 소득이 많고 잘 나가는 싱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나가는 싱글은 소수이고 열악한 1인 가구가 대다수다라고 이번 조사 결과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청년에게만 모든 걸 맞출 게 아니라 청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야 된다. 초점이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4월 달에 취업자 증가 폭이 65만 2천 명으로 6년 8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늘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음식 배달부, 가사 도우미, 건물 청소원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10명 중에 7명이라. 그러니까 코로나로 사라졌던 단순 노무직의 일부가 복귀해서 지금 취업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착시 현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단순 노무 종사자 증가 폭이 47만 6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높았는데 지난달 늘어난 일자리의 73%가 단순 노무직이라는 겁니다. 통계청이 분류한 9개 직업군 가운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1만 5천 명 증가했고, 사무 종사자는 6만 2천 명, 서비스 종사자는 7만 4천 명이 증가했고, 그래서 5개 직업군에서 취업자가 81만 5천 명이 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판매직 종사자는 12만 명이 감소했고,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는 3만 3천 명이 감소한 등 4개 분야에서 취업자가 16만 3천 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단순 노무 노동자 증가폭은 통계 작성 이후 제일 큰데,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보면 형편없는 직종에서 일용직들, 노무직들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젊은 애들은 대부분 이런 일에 종사하지 않을 거고 40, 50대일 거라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한 40, 50대 불독족이 대부분 저런 일에 종사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40, 50대 불독족을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요, 돈이 없고 직업이 변변치 않으면 젊은 날에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현상이 벌써 50대 같으면 20년, 25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40대 같으면 10년, 15년 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부터 최소로 보더라도 돈이 없고 직업이 변변찮으면 거의 결혼이 불가능해진다. 과거에는 또 비슷한 계층끼리 맞추어서라도 결혼하고 다 살았고 또 살다 보면 잘 살아지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돈과 이 자기 직업 부분이 시원찮으면 어려워지는 부분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당사자들도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산다라고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저런 분들이요, 밑으로 처지게 되고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그냥 방치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30대 중반 정도에서 직장에 다니던 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어쨌든 퇴출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런저런 직장을 전전하다가 대부분 그 직장이라는 게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를 하다가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 취업 대상에서도 빠지게 되죠. 그래서 노동일로 먹고 사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고, 또 그냥 프리랜서처럼 살다가 젊을 때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었는데 나이가 좀 들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위기가 닥치니까 제일 먼저 퇴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지금 수많은 의미 있는 숫자를 형성한 채 이렇게 사회에 지금 쌓이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소득 수준을 올려주고, 그러면서 그들도 또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집이죠. 자, 그런데 역세권 청년주택 빈수레 입주 목표의 13%에 그친다. 특혜를 줘도 공급에 한계가 있다. 사업 자체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일시적 보여주기식 주택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아파트 원가 판매를 대대적으로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도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집이 있어야 애착을 가지고 자기 개발에 더 애를 쓰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나라 정말 큰 우환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We are